당신도 알 것이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지어 통치라는 행위마저 이제는 가족 비즈니스의 계산대처럼 변해버렸다는 걸. 이건 더 이상 공공정책이나 경제계획 또는 이념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남는다.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정면으로 직시할 용기만 있다면 한낮의 태양처럼 분명하다. 늘 그래왔던 자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조차 없다. 가면도 사라졌다. 탐욕만 남았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제는 오직 하나의 정부 계획만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듯하다. 그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사적 재산 증식 프로젝트다. 선거운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위대함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엄청난 협상들을 하겠다 했고, 엘리트를 상대하겠다 했고, 보통 시민을 위한 통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노동자들이 다시 번영할 거라 했고, 물가가 떨어질 거라 했으며, 미국이 다시 효율, 부질서의 모범이 될 거라 말했다. 하지만 재선 이후 100여렛 일이 지난 지금 실제로 번영한 것은 그의 개인 사업들 뿐이었다. 마치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황금 계산기로 바뀐 듯하다. 공적인 결정 하나하나가 그의 사적 제국을 키우기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당신은 이 우스꽝스러운 쇼의 배경인물로 밀려났다. 이건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약속들이다. 그토록 떠들던 무역협정은 어디에 있는가? 식료품 휘발유 임대료를 낮추겠다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대중의 구매력을 되살리고 의료비를 낮추고 수백만 가정을 지탱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침묵은 대통령 가족의 새 사업을 떠들어대는 팡파르만큼이나 요란하다. 수치들이 말해준다. 화물선은 항구에서 사라지고 슈퍼마켓 선반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며 북쪽과 남쪽의 이웃 국가들은 마치 미국산 제품이 유독물질인 양 외면하고 있다. 무역은 더 이상 성장 엔진이 아니다. 외교적 보이콧과 경제적 보복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공공주택 보조금을 줄이며 사회보장국 사무실 수십 곳을 폐쇄하고 메디케이드를 숨 막히게 만들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을 줄이는 것. 공식은 간단하다. 당신이 잃을수록 그는 번영한다. 당신이 허리띠를 졸라맬수록 그는 사업을 확장한다. 당신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애쓸수록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키운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그 100여렛 일은 단지 실망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특정 집단을 위한 설계였으며 나머지 모두를 해치기 위한 전략이었다. 과장이라 생각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왜 사회복지 예산 삭감은 그토록 빠르게 진행되는가? 왜 대통령 가족의 사적 계약은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왜 물가, 주거, 실업 위기 해결보다 트럼프 가문 상품 런칭 방송이 우선인가? 아마도 그 이유는 이것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은 섬김이 아니라 판매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영향력을 팔고, 특혜를 팔고, 접근권을 팔고, 필요하다면 국가 자체도 팔 수 있는 사람. 수익만 보장된다면 말이다. 지금 이 순간 수천 개의 가정이 전기요금을 낼지 식료품을 살지 고민하고 있다. 노인들은 긴 대기줄에 서 있고 어머니들은 추운 밤 아이를 지킬 쉼터를 찾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초호화 건물 계약서에 서명 중이며 해외 억만장자들과 협력 중이며 자신의 수입원을 불리는 데 여념이 없다.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아니 아예 다른 세계만을 위한 대통령처럼. 그곳에는 위기란 단어조차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가 말하는 비즈니스의 기술이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경영학 수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공적 자산, 국가 상징,
제도적 구조를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데서 익숙해진 기술이다. 이건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이건 프로젝트다. 사적 이득을 위한 권력 설계, 국가 시스템을 자신의 지렛대로 만드는 설계, 그리고 당신은 이 시스템을 원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재정 후원자가 되어버렸다. 당신은 일한다. 세금을 낸다. 규칙을 지킨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당신을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한다. 반면 모든 특권과 계약은 이미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우선순위의 전도, 니안다오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이름 붙이는 것. 이건 단지 미흡한 행정이 아니다. 이건 단지 무관심이 아니다. 이건 약탈이다. 국가의 장악이다. 공적 자원을 지켜야 할 자가 직접 훔쳐가는 합법화된 강탈이다. 그저 자동차 한 대였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 백악관 잔디밭에 완벽히 정렬된 흰색 테슬라 옆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앨런 머스크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 내 겉으로 보기엔 기술에 대한 제스처 같았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호, 어쩌면 미국 산업에 대한 경의.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본 이라면 안다. 겉모습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전환의 분기점이었다. 미국 대통령 관저가 민주주의의 무대에서 기업 광고의 세트장으로 바뀐 순간 국가의 상징이 사기업의 주가 부양을 위한 쇼윈도로 전락한 날이었다. 그 어떤 국민도 포함되지 않은 거래. 하지만 그 대가는 가장 취약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졌다. 사실을 보자. 테슬라는 역사적인 주가 하락을 겪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주가가 절반으로 폭락했고 앨런 머스크는 절박했다.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오고 부정적 언론을 뒤엎으며 자신의 무적 신화를 회복시킬 일격이 필요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했다. 시장 분위기, 언론이 원하는 장면, 연출되어야 할 쇼의 성격을. 그래서 그는 연출했다. 카메라와 함께 생중계로. 그리고 그 웃음, 연습되지 않은 이미 무대 뒤 계약이 끝났을 때만 나오는 미소. 이건 산업을 위한 기부가 아니었다. 혁신을 향한 제스처도 아니었다. 명백한 거래였다. 그리고 거래라면 이익이 곧 나타나야 한다. 그날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스크는 결정적인 발표를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 정치 자금으로 1억 달러 기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후원 중 하나. 그리고 모든 것은 백악관 정원에서의 단 한 번의 드라이브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잠시 생각해보자. 1억 달러, 그 돈의 무게를. 한편 미국 전역의 수많은 가정은 이번 달 모기지를 어떻게 낼지 고민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의 폐쇄로 은퇴자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56세의 테레사 여사처럼 미국과의 무역 보이콧 여파로 문을 닫은 대형 유통점에서 해고된 여성들은 다시 삶을 재조정하려 애쓰고 있다. 그녀는 노모를 돌보며 자신의 갱년기를 견디고 은퇴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약값이 올라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집세를 감당 못한 자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에게 한 달에 100달러만 더 있어도 삶이 달라진다. 그런 그녀에게 1억이라는 숫자는 모욕처럼 들린다. 불쾌할 정도의 숫자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2025년 미국의 균형 파괴다. 억만장자에겐 수억이 흘러들고 평범한 시민은 식료품을 살지 고장난 차를 고칠지를 두고 고민한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 비용이 결국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공공장소의 경호, 세금으로. 행사 준비와 운영, 세금으로. 국영 언론의 보도, 세금으로. 대통령의 공식 일정, 세금으로. 그 돈은 원래 어디에 쓰였어야 했을까? 보건소, 어린이집, 대중교통, 심리상담, 50세 이상의 직업 전환자를 위한 기술 교육. 하지만 그 대신 머스크는 자신이 원하던 노출을 얻었고 테슬라의 주가는 회복됐고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어떤 복지 정책도 제공할 수 없는 보상을 받았다. 현금, 정치 자금으로 1억 달러, 광고, 유세, 전략가, 여론조사까지 그의 정치 머신을 완벽히 돌릴 연료. 근데 구매된 박수, 조작된 헤드라인, 그리고 한 나라 전체를 붙잡은 쇼와 붕괴 사이의 끈.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다. 바로 그 전례 켄리 다. 단 한 명의 억만장자가 자신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면 다른 이들은 왜 멈춰야 할까? 이게 나라를 걸고 벌이는 공식적인 경매와 뭐가 다른가? 정답은 불행히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적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고 시민의 항의는 공허한 애국심 구호와 진작 설득력을 잃은 약속들에 묻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버틴다. 혼란을 견디며 스스로 삶을 지키기 위해 매주 월요일 아침을 시작한다.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이 공화국의 기관이 아니라 가족 비즈니스처럼 느껴지는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정치와 일상의 연결은 참혹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53세의 페르난도, 두 자녀의 아버지. 30년간 트럭 운전사로 남부 전역을 누볐다. 하지만 지금은 기름값은 폭등하고 톨게이트 요금은 2배, 국제 보이콧으로 계약도 사라졌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원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트럭은 멈췄고 빚은 쌓이며 공대를 졸업한 막내는 신호등 앞에서 사탕을 팔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한편 대통령은 억만장자들과 파트너십을 자랑하고 혁신을 말하며 기업가 정신을 북돋운다. 하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자산뿐이다.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이 세상을 바꾸는 이 남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가치를 따랐는가? 그들의 결정은 어떤 궤적을 그려왔는가? 도널드 트럼프, 쇼윈도와 개인 수익에 집착하는 자. 시진핑, 통제, 확장, 이념적 규율에 집중하는 자. 그들의 과거를 이해하면 지금의 현실이 보인다. 그리고 다음 수가 예측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운명을 재설계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와 시진핑을 포함한 주요 지도자들의 생애와 전략을 다룬 전자책을 댓글에 고정해 두었다. 이 전자책은 이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읽을 거리다. 생각을 여는 초대이자 경계심을 깨우는 첫걸음이다. 마라라고는 단순한 클럽이 아니다. 그곳에 가본 사람은 안다. 그곳은 개인 소유의 탈을 쓴 열대의 궁전이며 야자수가 정렬된 황금빛 왕좌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통치한다. 그리고 그 통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 밖에 내기를 두려워하는 방식이다. 그는 마치 이 나라가 자신의 제국의 연장선인 것처럼 다룬다. 대통령직이라는 자리는 마치 리조트의 한 구역일 뿐인 양.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무려 473번이나 플레이했다. 이제 두 번째 임기에서는 그 숫자를 전설로 만들 작정인 듯하다. 취임 후 처음 100일 중 25% 이상을 골프장에 쏟았다. 물론 우연이 아니다. 그가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이건 단순한 여가가 아니다. 이건 수익이다. 일상 아니다. 이건 전략이다. 스윙 한 번마다 각국 인사와의 셀카 한 장마다 하나의 사이클이 반복된다. 노출, 영향력, 그리고 청구서. 숫자는 냉정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적 여행에만 3천만 달러 이상이 쓰였다. 그리고 그 돈은 실제 경제를 순환하지도 않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지도 않으며 복지로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저 하나의 축만 따라 회전한다. 트럼프 제국, 호텔, 클럽, 레스토랑 모두가 번창 중이다. 비밀 경호국 요원의 숙박비, 직원들의 일일 수당, 그리고 업무라는 이름으로 열린 저녁 식사들. 하지만 실상은 국가회의가 아닌 사적 파티.
마라라고는 이제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의 심장부다. 외국의 국가 원수들은 안다. 공식 행사 없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기업가들도 안다. 회원이 되면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어쩌면 약속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회를 위해 그들은 거액을 지불한다. 회원권은 100만 달러 이하로는 얻을 수 없다. 단지 명찰 하나. 그리고 대통령의 고개 끄덕임을 기대하는 마음.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해졌다는 점이다. 더 이상 스캔들도 아니다. 더 이상 충격도 아니다. 언론은 그냥 사실처럼 적는다. 대통령, 또 골프장 방문, 수행단, 수백만 달러 지출, 호텔, 수익 상승,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이 모든 게 정상처럼 보이도록 길들여졌다. 마치 대통령직이 점점 사유화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와 무관한 이익에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외면한 채 당신은 몇 번이나 그런 느낌을 받았나?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윗사람들은 내 삶엔 관심이 없구나. 그건 착각이 아니다. 그건 계획이다. 선택이다. 당신이 매달 가계부를 조율할 동안 누군가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음 골프장을 찾아 떠난다. 당신 가족이 건강검진 하나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퍼팅 중간에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문제다. 위에서 내려오는 본보기가 모든 구조를 물들인다. 대통령이 매일 자신의 일정을 국민의 고통보다 우선시할 때 다른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시의원, 국회의원, 주지사, 그 누구도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자산을 키우는 도구로 국가를 활용하는 걸 본다면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한다. 언제까지? 암 투병 환자의 치료비로 쓰였어야 할 돈이 캐디 비용과 랍스터 만찬에 쓰이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우리가 평생 가보지도 못할 리조트의 숙박비를 왜 우리가 내야 하나? 피와 땀으로 세운 공화국의 심장이 왜 개인 사업의 사무실로 변해야 하나? 그리고 비록 트럼프는 금빛 벽 안에서 무적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단 한 명이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마다 균열은 시작된다. 단 한 명이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꺼낼 때마다 의식의 실금은 퍼져간다. 그리고 의식이란 한 번 깨어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그 울림을 세상에 퍼뜨려라.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리고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힘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누군가를 깨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며 40만 달러를 줄 테니 당신의 이야기를 팔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진짜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각색한 쇼,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거울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아마존 경영진과 트럼프 일가의 대리인들이 계약을 맺었다. 멜라니아 트럼프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대가 40만 달러. 그녀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그녀의 우아함, 그녀의 무대 뒤를 다룬 전례 없는 시선. 하지만 그 시선은 무엇을 감추는가? 그 금액은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급되었다. 현금, 트럼프 성을 단 계좌로, 직접 이체, 공적 심사도, 교육, 보건, 교통의 개선으로 환원도 없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건 단순한 예술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건 마케팅 도구다. 권력의 도구다. 이미지를 통제하는 자는 기억을 통제한다. 기억을 통제하는 자는 무엇을 잊게 할지 선택한다. 기자들을 피하던 멜라니아, 질문을 거부하던 멜라니아, 논란에서 멀리 있던 멜라니아. 이제는 영상 속 주인공으로 탈바꿈했다.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 쓰기 위해. 폭로가 아니라 연출된 품격을 박제하기 위해. 누가 화면에 등장할지를 결정하는가? 불편한 장면은 누가 자르는가? 한편 제작팀은 이 프로젝트에
권력 있는 얼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애썼다.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이들에겐 $10,000,000라는 가격이 제시됐다. 단지 이름 하나, 이 이야기의 후원자라는 한 줄, 그리고 프리미어 시사회에 앉을 자격, 에고가 걷고 샴페인이 들리고 카메라가 정렬된 파티. 그런데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모든 상관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가의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 모든 기업 거래, 모든 초고가의 다큐멘터리는 이 정부가 통치가 아닌 거래만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래의 중심엔 배제라는 구조가 놓여 있다. 이 나라는 무대이고 소수만이 조명을 받고 대다수는 자막도 없는 관객석에 티켓도 없이 앉아 있을 뿐. 당신은 알고 있다. 약 하나 사기 위해 공공약국 앞에서 아침부터 줄을 섰고 무료 기술 교육을 기다렸지만 과정이 폐지되었고 당신의 동네는 교통계획에서도 잊혔다. 그리고 당신이 감당한 세금은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이들의 안정을 위한 자금이 되었다. 그 사이 트럼프의 자녀들은 할리우드의 뒤편을 기웃거린다. 새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그중 하나는 사냥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 쇼.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야생 속 모험, 자유와 총기, 남성성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언제부터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정치적 리더십의 은유가 되었는가?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더 부족하다는 듯 또 다른 수익 사업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 통제에 대한 집착이 이익에 대한 갈망과 결합되면서 각 장면이 새로운 거래의 열쇠가 된다. 혹시 당신이 이건 단지 방송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전략은 정치의 심장부까지 확장된다. 워싱턴의 거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구역. 트럼프 일가는 행정부라는 이름의 프라이빗 클럽을 설립 중이다. 그 이름 자체가 잔혹한 농담이자 의도된 도발이다. 억만장자, 해외 투자자, 영향력 있는 인사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입장료 $500,000, 출입 자격, 정부 인사와 칵테일을 나누고 대통령 보좌관들과 대화하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비공식 통로를 확보하는 것. 심호흡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 클럽은 비공식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 접근권, 영향력, 임명, 결정.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은 분명히 말한다. 돈 없으면 넌 이 나라의 구성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왜 우리는 대표성이 배타성으로 대체되는 걸 허락했는가?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성벽처럼 벌어진 걸 왜 방관했는가? 어쩌면 답은 일상 속 수많은 작은 선택들에 묻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관심을 선택할 때, 정치를 더럽고 피곤한 일이라 치부할 때, 분노보다 권태가 이기는 순간들, 우리가 비운 그 자리를 그들은 또 하나의 골프장으로,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또 하나의 프라이빗 클럽으로 채운다. 트럼프의 새로운 부의 시대는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쓰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사업은 두바이의 모래 위에 트럼프라는 이름이 새겨진 초호화 건물. 무려 80층, 최소 $200,000부터 시작하는 아파트, 헬리콥터가 떠다니는 가격의 펜트하우스, 회원 전용 클럽, 최상층의 전용 레스토랑, 수평선이 보이는 전망대. 운이 좋다면 아직도 월세를 감당하려 애쓰는 먼 나라 어딘가가 보일지도 모른다. 한편 미국 국민 중 일부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주거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은 지구상 가장 불평등한 지역 중 하나에서 초호화 아파트 분양식을 진행 중이다. 전용 해변을 딸린 빌라, 프랑스 타일로 마감된 수영장, 도금 수전, 유럽 건축가들이 설계한 골프장. 이것이 진짜 우선순위인가? 국민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사람의 집중 대상이 이건가? 하지만 이야기는 두바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카타르의 도에서도 비밀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18홀짜리 골프장,
가격조차 표시되지 않는 초고가 주택, 총 계약 금액은 55억 달러. 이 숫자는 미국 주거 복지 예산 전체를 초과한다. 이 모든 것은 또 하나의 개인적 상징물, 사치의 깃발을 세우기 위한 것. 그래서 묻는다. 이 나라들은 정확히 무엇을 구매하는가? 이름값 아니면 영향력, 미묘한 표결의 승인?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우연이다. 그저 좋은 사업이다. 트럼프는 원래 사업가다. 하지만 사업가는 국가 기밀 정보에 접근하지 않는다. 사업가는 무력 분쟁, 석유, 방위 시스템, 다자 협정 같은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외국 정부와 협상하며 동시에 그 정부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참혹한 건 이 모든 것의 대비다. 거기서 올라가는 탑과 여기서 무너지는 삶의 거리. 트럼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열고 드론쇼와 클래식 음악에 맞춘 불꽃놀이를 즐긴다. 하지만 미국 곳곳의 지역사회는 무너진 인프라에 내몰려 있다. 흔들리는 다리, 난방이 안 되는 학교, 넘쳐나는 병원, 치과 진료를 기다리는 긴 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임시 대피소에서 잠든다. 그가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은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국가들과 수백만 달러 계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혹시 알고 있는가? 카타르는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착취로 가장 많이 비판받는 나라 중 하나다. 이 초호화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비참한 환경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의해 건설된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비전 있는 사치의 시대를 약속한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국가 계획이라도 되는 듯이, 마치 괜찮은 일이라도 되는 양. 이 모든 풍경은 민주주의의 원초적 약속을 거꾸로 만든 결과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뽑힌 자가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한다. 왜 이렇게 큰 돈을 낼까? 아마도 대통령 하나를 영향력 안에 두는 일이 이토록 저렴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와 비즈니스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쉽게 넘을 수 있었던 적은 없다. 세계 정상들과의 만찬 대신 냉방된 고급 루프탑에서 아랍 억만장자들과 디너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지금의 거래 방식이다. 결국 우리는 지금 백악관이 필요한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언론이 억압되고 투표가 통제되며 야당이 탄압받는 정권들로 다가가고 있다. 그는 거기서 단지 돈만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지배 방식의 새로운 모델을 배우려는 것일까? 국제 분석가들 사이에는 조용히 회자되는 문장이 있다. 콘크리트를 지배하는 자가 침묵을 만든다. 대형 건설 사업이 어떻게 대중의 시선을 돌리고 힘의 상징이 되며 소프트 파워의 도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 기술을 확실히 체득했다. 하나의 스캔들마다 새로운 타워, 하나의 고발마다 새로운 클럽, 하나의 복지 삭감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분양식. 지금 이 순간 카타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대통령 전용 항공기를 제작 중이다. 기술의 거대함. 엔지니어들이 직접 말한 표현은 하늘 위의 궁전, 금으로 장식된 인테리어, 회의실, 개인 스위트룸, 최첨단 첩보 기술 탑재.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이 임기 중에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선물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왜 누군가가 4억 달러에 달하는 비행기를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걸까? 미국 헌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외국 정부로부터 개인적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국가적 결정을 외부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항이다. 하지만 그 보호막은 지금 한 대의 제트기 앞에서 뚫렸다. 그리고 아무도 이륙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공식 설명은 형식적인 절차, 해당 항공기는 대통령 기록물로 기증된다는 이야기, 말장난이다, 법률적 고개다.
마치 그 비행기를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손에 들어가고 정치 행사, 비공개 회의, 그리고 그의 자녀 및 재단과 계약을 맺은 바로 그 지역들로 날아다닐 것이다. 가장 잔혹한 현실은 이렇다. 이건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다. 수백 개의 센서, 디지털 시스템, 제어 패널, 보안 소프트웨어 모두 미국 보안 기준에 맞게 감사, 개조, 강화되어야 한다. 이 적응 작업에만 무려 1억 3천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군 기술자들의 추정이 있다. 그리고 누가 비용을 지불할까? 당신이다. 안과 진료 한 번을 감당 못하는 당신, 아이들 인터넷 끊길까봐 지방세를 늦춘 당신, 7달 전 예약한 수술을 아직도 기다리는 당신. 그 사이에 대통령은 붉은 카펫 위를 날아다닌다. 이 풍자극은 더 깊어진다. 트럼프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비교해보면 상업공항은 폐허에 가깝다. 탑승 대기줄은 끝이 없고 레이더는 낡았으며 관제사는 과로에 시달리고 항법 장비는 방치되었다. 단 지난 12개월 사이에 항공사고만 800건 이상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차원의 투자나 개선 계획은 없다. 공공항공기 교체 계획도 없다. 열악한 항로 개선 방안도 없다. 관심은 전혀 다른 고도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느껴졌다면 이제 이 비행기가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를 들어보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임기 종료 전에 인도될 예정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카타르는 알고 있다. 누구와 거래하는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급하다는 걸, 그리고 어디에 급함이 있으면 숨겨진 진실도 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은 지정학적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모든 의미를 가진다. 카타르는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개인 연결 통로를 확보한다. 지역 안보 결정, 천연가스 공급 계약, 제재 정책, 무역 협정 등 수많은 국정 결정이 이 비대칭적 관계에 물들게 된다. 당신이 이런 선물을 받는 순간 그 기증자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사치를 후원한 자에게 어떻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가?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감사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여기서부터 긴장감은 고조된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국가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 인물에게, 그 브랜드에게,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마쿠에선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동요가 있다. 공군 장성들은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외교관들은 다자 회담에서의 수모를 줄이려 애쓰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맹국들은 최근의 결정에서 미국의 중립성을 의심한다. 그리고 백악관은 침묵한다. 혹은 더 나쁘게는 환영한다. 존중의 표시라는 이름 아래. 하지만 이 비행기는 단순한 논란이 아니다. 하나의 초상화다. 하늘 위에서 찍은 고해상도 이미지. 권력이 얼마나 개인화되었는지, 대통령직이 직무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는지를 그려내는 한 장의 사진이다. 당신은 그 클럽에 절대 입장할 수 없다.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은 느끼지 않기 위한 방패가 되고 다 똑같아 라는 믿음은 행동하지 않기 위한 핑계가 된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하고도 불편하다. 우리가 그 말을 반복할수록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운명을 결정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 혼돈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품었고, 어떤 상처에 의해 형성되었고, 어떤 침묵 속에서 맺은 약속이 있으며 어떤 미래를, 우리의 현재를 희생하면서라도 만들려 하는지,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현실 속의 인간이라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수많은 리더들. 그들의 삶에는 오늘날 우리의 식탁 물가, 표현의 자유, 국가의 진로, 억압당하는 침묵이 모두 담겨 있다. 그들을 복잡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 잊힌 어린 시절부터 권력의 정점까지,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건 생존의 감각이다. 그 이하에 없이 우리는 언제나 겉만 보고 반응하며 늘 한 발 늦게 대응하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했다. 고정된 댓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풀어낸 세계 지도자들의 생애, 그들의 뿌리, 전략, 모순을 깊고 정직하게 들여다본다. 개인 숭배가 아니다, 맹목도 아니다. 이건 명료합니다. 게임을 읽을 줄 알아야 말없이 조종당하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해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 영상 속 무언가가 당신 안에 파문을 일으켰다면, 어떤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다면, 어떤 감정이 당신을 더 큰 진실로 이끌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구독하세요. 댓글로 당신의 감상을 남기세요. 당신이 느낀 불편함, 당신이 꿰뚫은 인식,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누세요. 이 공간은 함께 만들어질 때에만 힘이 있다. 생생할 때, 진실할 때 그 목소리는 진짜 울림이 된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저항이며, 의심 속에서도 저항하는 것, 그건 여전히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